상대방이 죽여버리겠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에 뿌리겠다, 혹은 집이나 회사로 찾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면 협박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작정 경찰서 가서 고소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이 협박죄 하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저랑은 좀 먼 얘기 같은데. 네, 협박이 범위가 워낙 넓어서 사실은 꼭 그렇게 큰 것만이 협박은 아니고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소 사소한 언행들도 협박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협박이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성립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말이어야 되는 건 아니고 행동도 당연히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박이 다소 좀 다른 범죄들에 비해 좀 생소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는 협박은 보통 협박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협박죄와 더불어 다양한 다른 범죄가 보통 같이 성립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너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누구를 때린 경우에는 크게 다치면 그냥 상해죄가 성립하지, 죽여버리고 했다고 했으니까 협박죄, 때렸으니까 폭행죄, 다쳤으니까 상해죄,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이 그걸로 사망했다 그러면 살인죄, 걔가 다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이제 죄수관계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가장 무거운 거 하나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협박죄만 단독으로 성립하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장 무거운 거 하나로 성립한다는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그 무거운 게 성립 안 되면 역으로 가벼운 게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관계 영상을 내가 너 거 갖고 있어, 나 이거 유포할 거야. 그래서 이게 촬영물 이용 협박죄거든요. 이거는 성폭법에 따라 굉장히 무겁게 처벌되는데, 경우에 따라 이 범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이유로. 그럼 그런 경우에는 무죄가 아니라 일반 협박죄가 또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누군가를 고소할 때는 이렇게 좀 다양하게 기본이 되는 협박죄부터 더 가중된 형태의 협박죄까지 어느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좀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박죄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길 가는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보다는 항상 알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해버리겠다, 너 이걸 내가 알려버리겠다, 불륜 사실을 내가 알리러 너의 회사로 찾아가겠다, 회사로 이메일을 보내겠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협박죄는 꼭 얼굴을 보고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비대면으로도 가능하고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고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상대가 행동으로는 뭘 안 하는데 그냥 무섭게 욕설만 이렇게 퍼붓는 경우는 네. 어떤가요? 네, 당연히 협박죄가 당연히 될 수 있죠. 될 수 있는데 발언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발언 내용 이런 거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아니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할 수도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둘 다 성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사실관계에 따라 좀 나눠서 봐야 되고, 고소를 당했는데 억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또 유념히 봐야 되는 건, 고소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그냥 유리한 거, 입맛에 맞는 것만 잘라서 고소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전체 맥락을 보면 서로 욕을 주고받고 한 건데 한 사람만 떼내서 너만 협박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멘트, 행동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게 된 경위가 뭔지를 꼼꼼하게 따지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협박죄로 고소해서 만약에 처벌이 되면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사실 협박죄 자체는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협박죄만으로 실형 선고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을 정도고, 협박죄는 그래서 비교적 가벼운 범죄고 국가의 형벌권보다는 상대방 피해자의 의사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만약에 합의해서 상대가 처벌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협박죄는 나라에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합의가 되면은 뭐 처벌은 없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합의라는 의미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말하는 합의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해주는 게 합의고, 근데 그 말을 보통 공짜로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금을 주는 거고, 엄밀히 말하면 꼭 돈을 줘야 합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명 쿨하게 악수 한번 하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합의금을 좀 받기 위해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많죠. 근데 그런 경우는 협박보다는 이제 온라인상에 약간 악플을 유도하는 글이나 영상을 올려놓고 악플이 달리면 쫙 모아서 그냥 한 번에 일괄적으로 고소하는 경우, 명예훼손, 모욕으로, 이런 경우가 더 많은데 그런 경우도 솔직히 심심치 않게 봅니다. 일단 고소를 잘 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고소하려면 당연히 증거가 필요한데, 여기서의 증거는 당연히 누군가가 말로 했다면 그 말이 나온 동영상이나 녹음 파일이나 카톡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제일 좋고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건 말밖에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러는데, 말도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었다면 이런 협박을 당했어요 라는 피해자의 말, 그 말도 증거고, 증거의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건 말이에요. 근데 말이란 증거는 약점이 바뀔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은 아니라고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누구 말이 맞냐의 싸움이라 결국 진술의 신빙성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건 꼭 성범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있어요. 그래서 내 말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고소할 때 좀 더 신중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렇게 고소가 됐을 때 그 판단하는 사람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감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만 갖고 이제 고소할 때는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고, 다만 목격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목격자가 좀 진술서를 써준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근데 그 목격자가 만약에 고소하는 사람과 매우 가까운 사이다 그러면은 그 목격자의 말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즉 신빙성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하고, 왜냐면 그분이 누구 편 들지 뻔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일단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목격자가 제3자인데 나 남의 일에 끼어들기 싫어서 써주기는 거 부담스럽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고소할 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잘 기재하면 경찰관이 그분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따로 연락을 하든가 해서 확인을 하기도 하니까, 목격자가 있다면 중요한 부분으로 잘 적시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협박을 들었는데 이게 당장 신고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에 좀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고, 다만 일반 협박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안엔 당연히 해야, 물론 5년 지나도 고소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처벌을 상대방이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5년 내라면 당연히 고소해도 되지만 어떤 사건이나 마찬가지인데 고소를 피해 당한 날로부터 너무 늦게 하면 그 자체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럼 미리 안 하고 여태까지 참았냐. 그거에 대해서는 물론 잘 설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꼭 불리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굳이 할 거라면 일부러 더 늦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가급적 신속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협박죄로 고소할 거야 했는데 이 정도로는 협박죄 성립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응 방법도 있나요? 그거 그냥 무시하면 되죠. 네, 왜냐면 상대방이 무슨 법률 전문가도 아닐 테고 나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서 하면 되지, 상대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굳이 거기에 내가 흔들려서 고소할 거를 단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판례에서 어디까지 협박죄로 인정되는지 이런 기준이 좀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완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같은 멘트라 하더라도 결과는 유죄부터 무죄까지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면 말하게 된 경위라든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같은 멘트여도 누군가에겐 벌벌 떨 정도의 무서움이지만 누군가에겐 그냥 장난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어떤 하나의 기준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협박 그러면 보통 무슨 말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어떤 위협적인 말 이렇게 정의는 하지만 그것만 갖고 기준을 마련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판례에서도 이게 협박이 되는지는 이거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결국 법이라는 건 상식을 규범화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 느꼈을 때 이건 협박이야 라고 느끼면 협박이 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경우에 따라서 내 처지에 너무 몰입되어 있는 나머지 제3자가 봤을 땐 전혀 협박이랑 거리가 먼데 나 혼자 협박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것만 좀 검토가 필요하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느끼는 게 대부분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협박 관련돼서 또 나오는 단골 쟁점 중에 하나는 너 이러면 내가 고소하겠다. 이게 과연 협박죄냐인데, 고소하겠다고 이렇게 고지하는 거는 보통 협박이 되기는 매우 어렵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의 이런 행위를 내가 이 사람 회사에 알려도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범죄를 저지르고도 저 사람은 멀쩡히 직장 다니는데 나는 이게 너무 부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저지른 나쁜 짓을 내가 이 사람 회사에 알려도 되느냐, 이렇게 되면 이게 협박이든 명예훼손이든 모욕이든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행위를 알리는 게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다면 하나의 팁은 회사에 무작정 알리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특정해서. 그러면 어떤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는 걸로 보여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협박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은 실제로 내가 실행에 옮기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협박죄가 처벌 수위가 좀 낮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고소를 해서 상대를 더 자극해서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죠? 그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문제고 약간 좀 사회적으로 같이 고민될 부분이기는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 범죄 예방의 차원이고, 법적으로 그걸 미리 어떻게 차단할 방법은 없어요. 예를 들면 누가 협박했다고 해서 다음 게 있을 수 있으니 저 사람 애초에 구속시키는 제도 이런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라서. 근데 이제 동시에 이런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런 게 또 사회적으로 지금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껴서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토킹 이런 거 있잖아요. 스토킹 보통 하면은 그래서 그냥 몇
몇 번 찾아와도 무서우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그냥 잠정 조치해서 접근 금지 명령 받고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근데 때로는 그게 되게 과해요. 그냥 한 번 찾아갔는데 무섭다는 이유로 얘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라고 법원에서 결정문이 딱 와요. 그러면 당황스러워요. 어떨 때는 꼭 그렇게 해코지한 게 아닌데. 근데 또 그렇게 하는 게 또 이해가 되는 건 혹시 다른 범죄로 이어지면 또 어떡해요? 그래서 이건 정답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일어날지 모르는 하나의 범죄를 예방하고자 모든 사람의 자유를 다 또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라 그냥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 담당자가 그런 걸 잘 고려해서 올바르게 잘 처리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협박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나는 무서웠어 라는 감정을 느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으로 처벌받는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협박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시든 혹은 협박죄로 고소를 당해서 억울한 상황이시든 우선은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는지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협박죄에 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